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인도 태평양 내 일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중국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일 동맹을 영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 공조의 완벽한 모범 사례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strong partnership that's required to mainta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it continues to serve as the cornerstone of our shared efforts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 경제적 패권 견제뿐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달성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anding firmly together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abandonment of all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missile programs, and a commitment to resolve the issue of abducted Japanese citizens. 헬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미일 동맹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무기 획득과 사이버, 우주 전략, 미사일 방어 등의 공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에는 모든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와 패트리엇 역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북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삼각공조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연말 위협했던 도발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뒤 이는 미국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서 힘과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이 1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심각한 도발적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9년 차로 생일을 맞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기대했던 제재 완화도 없어 미국과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전부터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실패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I think he's facing an extended crisis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that has come on two different fronts. One is domestic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abilit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erform up to his expectations.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는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North Korea's own assessment is that it will not be easy to achieve those objectives, that there will be some difficulty and basically a need for redoubled domestic effort. 올해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What we're seeing now is their exports have been crushed by the sanctions. Their imports continue to come in, but they're a much different kind of import.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은 산업 분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되며 외화 보유고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도 상당한 군축 없이 의미 있는 경제적 양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2020년은 지난 2년보다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 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국제사회가 올해 직면할 위험 요소를 진단한 2020 톱 리스크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성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다른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위성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 언론의 주목을 끌 도발을 더 쉽게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궁극적으로 제재 완화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올해 당장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이라크의 정권 교체까지 시도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국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제사회 최대 위험 요소로 올해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꼽았습니다. In 2020, U.S. political institutions will be tested in unprecedented ways. 유라시아 그룹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 불법이나 혼란에 놓이게 될 경우 그 여파에 따른 변수와 불확실성, 나아가 더 불안정한 외교정책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새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8일 VOA에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 문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조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없이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 안보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북 실무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목표 달성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에 치중돼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NSA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7일 강대국 경쟁과 사이버 충돌을 주제로 한 미국 외교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터넷 활동은 대부분 첩보가 아닌 정권의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4년 무렵 이후 북한의 인터넷 활동은 정권의 금융 고립을 줄이고 수입을 창출하는 데 집중돼 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은행에서 자금을 탈취하는 등의 범죄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에델만 전 국가안보회의 국제사이버정책국장은 북한은 수입 창출을 정권의 목적으로 삼고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인이 운영하던 캄보디아 내 모든 사업을 폐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북한 식당 4곳과 유명 관광지 시엠 레아프주에 있던 북한 식당 2곳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또 북한인들이 운영하던 10개 투자 회사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앙코르와트 사원 근처에 북한이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해 2015년 개관했던 파노라마 박물관도 지난해 12월 운영이 중단돼 북한인 직원 모두가 송환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또 지난 3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추방된 북한인 16명은 중국 온라인 도박단의 IT 기술자로 활동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캄보디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추방 조치하고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